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도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10시에는 저희 공식 개교 기념 유튜브 라이브 있으니까 언제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또 재미있는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고, 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저녁이 아니죠. 거의 뭐 늦은 새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새벽에도 차기사 카페에 저희 시월물, 그러니까 천연가스 시월물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제가 글로 남겨드렸는데, 예, 저희 꼭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무료로 공개 전략이나 뭐 종목들 시그널들을 올려드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차기사 카페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살피시고, 또 혹여나 관심이 있으시면 공식 가이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종목들 매수 조건은 사실상 최근에 120평 밟은 종목들 이야기 드렸죠. 그 종목들이 전부입니다. 즉 그런 자리 아니면 지금은 냉정하게 종목들 들어갈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서학 미국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 ETF, ETN 쪽으로 좀 몰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 재밌는 거 하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랑 순위가 좀 바뀐 게 어찌 되었거나 이 채권 쪽 흐름의 어떤 ETF들이 순위에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점점 밟고, 물론 TMF가 이제 부동의 1위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죠.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저 리얼티 인컴인데, 전체적으로 이 성향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종목들을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뭐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냉정하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올해도 1월 첫날부터 이야기 드렸던 게 저점 나왔다, 뭐 애플이든 뭐 테슬라든 뭐든 다 매수만 했었는데, 많이 올라와서 부담 갖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으로 한 5월, 6월 이 이후기 때문에 순매수 자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판단은 이겁니다. 뭐냐면 다들 이 매매를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매매를 좀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묵혀 두고 싶다? 왜냐면 TMF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대놓고 이야기 드리잖아요. 위에서 물리신 분들도 어떻게 단가만 6.5 라인 아래로 낮춰라. 물론 금요일 날 다시 좀 밀리긴 했죠. 그런 것들 개의치 마시고 6.5 라인 아래만 맞출 수 있다라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반드시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들이 오게 된다.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어떤 종목처럼 뭐 수익성이 좋아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죠. 결국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제가 금리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처음 인플레이션 잡을 때부터 이야기 드렸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번에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 인플레이션은 적응의 문제이지 때려잡을 대상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파월이 말 그대로 입방정을 떨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진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대놓고 때리지 못하는 중국을 어떻게든 이 묶어두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말 그대로 자기네들 외의 나라들은 다들 한번 그 "못돼 봐라." 이러면서 어떻게 자기네들 막 올리는 거죠. 왜? 자기네들은 경기는 괜찮으니까. 일단 고용이 잘 무너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번 고용 지표 발표는 좀 출렁이긴 했지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임금을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도 그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는 자기네들은 괜찮은 거예요. 물론 경기 침체가 아예 안 온다라고 보진 않지만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강하니까. 물론 이제 좀 이따가 해야 될 이야기를 좀 빠졌었는데, 다시 이 본론으로 들어와 보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일단 투자적 관점으로 잡고서 존버하는 걸로. 저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존버는 손실 봐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존버가 아닙니다. 내가 전략적으로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전략을 가지고서
끌고 나가는 걸 그걸 존버라고 그러지 물려서 막 허걱대는 그거를 존버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어찌 됐거나 종목들 구성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지금 미국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개념 자체를 어떻게 그냥 묶어 두자. 그러니 리얼티 인컴 같은 배당 잘 주는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탑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는 저 종목이 탑에 올라와 있다? 저는 사실 믿기지도 않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어떤 성향들이 그런 흐름들을 갖고 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요즘에 종목들이 좀 빡빡하고 생각한 것보다 수급이 잘 돌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보여드리는 관점들은 대부분 맞아 들어가잖아요. 근데 냉정하게는 매매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시간만 지나면 수익률이 보장되어 있는 이런 TMF 같은 종목들에 반 이상 그냥 묶어 두고 버려 두고서 나머지 걸로나 그냥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미국을 투자하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도 좀 이런 생각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지금 단가가 괜찮은 자리로 어떻게 조정을 해 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개요고 그다음에 이제 이 TMF나 TLT나 TLTW나 이전보다 이제 순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TMF가 맨 위였고 그다음에 이제 인버스들이 그 뒤를 쭉 이었고 그다음에 밑에 있었던 TLT나 TLTW는 그 아래에 있었는데 점점 얘네들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할 거면 차라리 비중을 줄여 가지고 TMF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쟤는 너무 위험해라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금리가 슈팅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래로 떨어져도 6.5 근처까지는 금방 올라오잖아요. 차라리 뭐 그런 단타를 해도 괜찮고 비중을 묶어 둔 다음에 즉 뭐냐면 TLT 내가 50% 들어간다 그러면 TMF 30%를 들어가고 나머지 20%는 언더슈팅 나올 때마다 들어가서 20%는 그냥 단타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도 시간이 흘렀을 때 TMF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저는 생각을 막 해 가지고 '저게 쪼끔 더 안정적일까?'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뭐 여기서 한두 번 더 올린다 뭐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웬만큼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조차도 슈팅이 될 것이고 저는 어찌 되었거나 미국의 금리 10% 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누가 생각해도. 아이 혹시 모릅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혹시 모른다도 아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전 세계가 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아니면 다 폭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막 감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저는 전략적으로 메인으로 충분히 TMF 같은 종목들은 선호할 만하다. 다만 단가 좋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조정을 주시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들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슈팅이 나온 거죠. 왜냐면 이번에도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을 때 좀 가까이 볼까요? 가까이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을 때도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이 자리를 올라탈 때는 갭으로 타야 된답니다. 즉 아래에 아일랜드 갭처럼 얘네 붕 띄워 놓고서 올라가야지 속도를 붙여서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이런 갭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거시경제에 어떤 이슈가 터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올라왔다는 것은 금리의 변곡을 알리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즉 금리의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높고 그 흐름들이 갭으로 나오면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의 끝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 떨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이미 이 사이클에 내가 몸을 던진 거고 충분히 슈팅 구간에서 던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레귤러들을 다 내가 감안해 가지고 매매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누가 고생하겠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슈팅 구간에서 일단 잡아 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영원히 이렇게 막 금리가 막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타기 위해서 들어간 거면 그러니 여기 갔다가 여기 근처까지는 금방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굼뜬 애 50%를 들어가느니 얘 30% 묶어 놓고서 어떻게 20%를 이런 단타들이랑 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 가셨겠죠.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개념만 잡혀 있다라고 그러면 내가 전혀 쫄 이유들이 없다. 자, 그다음에 SQQQ입니다. 제가 인버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제 모닝 브리핑 때 계속 이야기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모닝 브리핑 때 이야기했던 게 인버스에 물린 사람이든 단가 좋게 잡은 사람이든 무조건 뭘 병행해야 된다? 예, 단타를 병행해야 된다. 이야기 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한 번에 튀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지금 구조는 매도 타이밍보다 매수 타이밍 잡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빅6도 지지난주인가 이야기 드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120평 이종 테슬라나 뭐 왔네요.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왔었나? 예. 걔네들 거기서 잡으시면 된다고. 심지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저거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서 어디서 잡아야 된다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그 자리 그냥 정확하게 찍고 반등했잖아요. 뭐 이 이후의 흐름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단통으로는 이 자리를 노리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저 위에서 매도하고 지금 자리에서만 매수했어도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20% 이상 늘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은 늦었죠. 그러니까 120평 딛는 흐름이 나올 때는 반드시 비중 조절을 해 두시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닿지 않았지만 향후에 또 닿게 된다라 그러면 그 흐름들은 반드시 인정해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도 얘네들은 매도 타이밍보다 매수 타이밍이 좀 더 잡기 쉽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TLT입니다. 제가 TLTW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그 기관차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들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TLT의 경우에는 뭐 단기 6개월에서 1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1-2년 길게 보실 분들이 안정적으로 매집하고 싶으면, 얘는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안 깼잖아요. 예. 안 깼어요 얘는. 이 작년 10월에 이 전조를 안 깼단 말이죠. 그만큼 어떻게,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만큼 어떻게 더 굼뜹니다. 말 그대로 TMF가 움직여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30% 한 20% 정도 움직일 때 얘는 10% 밖에 간신히 움직이지 않아요. 10%도 못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 정말 파이가 크신 분들이 그냥 천천히 보려고 막 1-2년 묵힐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비중을 줄여 가지고 TMF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어찌 되었거나 얘도 기술적으로 쌍바닥 흐름을 보면서 들어가는 것 자체는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SCHD인데 얘는 사실 제가 코멘트할 게 없죠. 왜냐면 본 종목을 들어가신 분들은 시세의 차익을 노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얘 계속 매집하면서 어떻게 계속 주워가면서 그냥 배당 받으려고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저점에 들어가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시장의 저점은 언제였습니까? 이때였죠. 1월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3월에 이걸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얘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꾸준하게 매집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코멘트는 없다. 자, 그다음에 TLTW 얘는 어떻게 보면 시세가 더 언밸런스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그 움직이는 폭이 크진 않지만 이렇게 깨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이게 예측이 됩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 밖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저는 그냥 TMF를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유사한 어떤 이 베이스를 기본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내가 예측 가능한 게 좀 더 접근하기 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얼티 인컴인데 얘가 이제 올해 그 미국 투자하신 분들 중에 종목으로는 순매수 1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흐름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쌍바닥에 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들에선 매수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순매수 1 위라는 거는 지금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물려 있는 거잖아요. 다 물려 있잖아요. 근데 얘는 개념이 TMF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어떻게 배당이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뭐 혹은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배당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런 개념을 들어간다라 그러면 차라리, 그쵸?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SCHD나 이런 거 들어가야지, 지금 얘를 그런 방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투자하면서 내가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얘가 말 그대로 혹여나 망하는 길로 간다 하더라도 자꾸 자기 합리화하면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40불 30불 떨어지는데도 '아 얘는 배당 잘 줬었으니까 예 더 좋아지겠지. 더 잡으면 되겠지.'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게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습관이 다른 종목들에게 미치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상 답이 없어진다라는 거.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조언을 해 줘도 답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적어도 제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는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차트적으로는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 결론적으로는 금리를 보시고 접근하는 데는 저는 무리 없다. 충분히 그 흐름들 동의한다. 다만 어떻게 단가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 단가를 아래로만 맞춰 놓으시면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제가 예 금요일 날 늦은 밤에 제가 좀 이렇게 올려 드렸는데, 시월물에 대한 어떤 나름의 제 정리를 올려 드렸습니다. 시월물은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큰 마진은 없지만 여전히 2.876에 대한 올해의 흐름 믿음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죠. 3.091에서 때리고 싶다. 이번에 얘 같은 경우에는 왔었죠. 근데 전월물인데 얘를 기준 삼을 수는 없으니까 어려웠던 것이고, 혹여나 이런 흐름들 헷갈리실까 봐 결론까지 이렇게 내드렸습니다. 한 번 더 오셔 가지고 저 내용들 한번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마치 막 폭발할 것처럼 툭툭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아쉽게도 이제 2.876 자리는 살짝 닿진 못했는데, 이런 흐름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세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드렸던 게 뭡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죠. 지금 2.765 10월물이, 11월물이 3.111입니다. 그리고 12월물 넘어가게 되면 3.548이에요. 그냥 우리가 숫자만 들어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올겨울에 추워서, 물론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저는 만약에 올겨울에 춥다 아니다에 베팅하라고 그러면 저는 춥다에 하고 싶다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기준들이 올겨울 추울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어떤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비싸질 거기 때문에 매집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즉 매수세가 너무 강해서 안 빠지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때리기 위해서 시세를 계속 잡아 놓고서 어떻게 매도 매집을 하는 거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매도 매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의심 가는 면들이 있는데,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매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야기 드렸었죠. 그때가 어디였더라? 그때가 이 자리였나? 이 자리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맞나요? 이 자리였나 해서 제가 매수 눈치 까 가지고, 정확히는 원래는 얘 아니었고, 아 맞다. 5일 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때 눈치 깠다고. 이거 이봉해서 원래 이거 깨지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 흐름에서 매수 들어오니까 이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기서 치면 안 된다고, 올라올 때 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눈에 밟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흐름들은 눈에 밟히는 게 별로 없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자리 매도 잡아서 가져가기에도 기본적으로 2.876 자리도 아니고, 제가 기다리는 3.091 자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게, 윗자리는 얘네는 연결로 만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월물이 넘어가도 똑같은 색의 이야기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어떻게 10월물에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11월물에는 9월물에는 기준이 있어서 어디 기다린다고 했어요? 2.31 빵, 316, 318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4일면 뭐 이렇게만 치고 가버렸죠. 결국은 제가 그 자리도 어떻게
땅바닥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렇게 되면 공격적인 분들만 잡아 들어가는 거지,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이상 벌어지면 레버리지가 8% 이상 벌어지는데 이거 물리고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해 가지고 저는 포기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저는 제가 하지 못하는 매매가 있더라도 전략은 드려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리고 대놓고 이야기해요. 저는 바보 같아서 혹은 제 원칙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전략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 드려요. 왜? 아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다 저랑 성향이 똑같습니까? 그리고 제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진리는 아니잖아요. 확률이 높은 거지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난 이렇게 보이니깐 당신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같이 보일 때는 같이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못 들어갈 때는 저는 못 들어가지만 이러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어찌 되었거나 지금 자리는 굳이 따진다라고 그러면 저는 매수보다 매도를 더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 윗자리가 오지 않으면 적어도 저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지 타산이 생기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어찌 되었거나 지금 차차월들이 너무 비싼 것들이 묘하게 계속 마음에 걸린다. 재밌는 거는 지금 이론 흐름 때문에 이 ETF 갖고 계신 분들은 쓸데없이 계속 녹아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기준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비슷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ETF나 ETN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계속 내려갑니다.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여전히 물려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올해 초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일정 비중을 계속 핑퐁처럼 내주고 다시 잡고 이것들을 좀 반복해야 된다. 다시 물리더라도 적어도 이 진폭만 가지고 봐도, 그쵸? 지금 2.876 위에서 때리고 2.3, 2.4 대에서 잡으면 그것도 생각보다 큰 폭이잖아요. 400틱이 넘어가니까. 거의 20%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레버리지도 30% 이상 아닙니까? 이걸 지금 올해 몇 번이나 왕복합니까? 그중에 3번 제가 탄 거고, 그다음에는 지금 계속 못 하고 있고. 저는 제가 원하는 자리에 안 오면 안 해 버리니까. 그러니 반드시 어떻게 그런 비중을 조절하면서 가시라. 이전처럼 막 그렇게 폭등하고 뭐 할 거 저는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런 이슈가 다시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너무 기대하면서 가고 싶지는 않다. 그 외에는 제가 글로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원유 오시게 되면 저는 이제 크루드로 보니까 얘 별거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번에 올라올 때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얘는 방향을 완전히 잡은 거예요. 예전에 이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많은 이슈들이 상방인데 지금 얘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때려 맞는지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납득이 가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급의 변화가 탁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뿐이고, 그 흐름에 맞춰서 이번에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면서 더 터져 버린 거죠. 근데 지금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추세가 꺾일 기세가 김이나 보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다시 깨져서 내려갈 때 그때 따라가서 치세요, 차라리.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우리가 굳이 예단을 해 가지고 접근할 그럴 자리들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도 이야기 드린 부분이 가스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이슈들이 상방을 보고 있는데 얘는 왜 계속 얻어맞을까? 그러면 진짜로 약해서 얻어맞는 건지 누군가가 매수 배집을 하느라 때리는 건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뭐로 증명이 된 겁니까? 이때 흐름 이후에 시세가 나오면서 얘는 눌러서 누군가가 매집했구나라는 게 나중에 증명이 되는 거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런 흐름이 나온 걸 보니까 그때 얘네들이 때리려고 매집했나 봅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거 당시 누가 알아요? 그걸 실행하는 세력이 아니면 추측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의심을 갖고 그다음에 혹은 경험상 통계상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피할지 적극적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그 흐름들을 따지는 거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내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원유는 다른 거 없죠. 매수 보시는 분들은 따라갈 이유는 없겠고, 홀딩하신 분들은 가져가겠지만 저 자리가 쌍봉으로 다시 깨지게 되면 매도하실 분 신규로 때리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결정지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 10시 저희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다시 오늘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